안녕하세요. 가족이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진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영업용 번호판 그리고 임대 번호판이 등록제 허가제가 된다면을 주제로 해서 영상을 좀 준비했고요. 일단 영업용 번호판 개별화물 또 개인용 달은 뭐 당연히 풀릴 일은 없을 것이고, 이제 임대 번호판 때문에 요즘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만약에 임대 번호판이 풀린다면을 주제로 해서 좀 영상을 준비했고, 만약에 임대 번호판이 풀린다고 하면 일단 기존에 있던 물류회사 지입 번호판 장사 했던 데는 일단은 망하는 거죠. 어찌됐든 번호판을 다 회수해버리는 거니까. 지입회사를 운영했던 곳은 망할 것이고, 아니면 뭐 유예 기간을 주겠죠. 그래서 직영으로 진짜 직접 돌리는 운수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앉은 자리에서 몇 천만 원씩 그냥 몇십억이 날라가 버리는데, 그냥 번호판 장사만 했던 곳이 그 번호판을 그대로 날리겠어요? 절대 안 날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물류 일을 하는 거를 만들거나 편법을 써서 아마 물류회사를 유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일단 뭐 망한 회사는 망하겠지만 또 계속해서 나가는 회사는 나갈 것이고, 그리고 일단 그 회사 제외하고 직영으로 그러니까 직영으로 해서 지위를 줬던 직영 물류회사들은 번호판을 뭐 새로 신규로 받거나 있던 번호판을 그냥 번호판 장사만 했던 곳에서 번호판을 뺏어와서 뭐 신규로 나라에서 발급을 해준다라는 조건이었을 때, 만약에 발급이 되고 신규 증차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과연 운송하는 기사님들 입장에서 좋아질까요? 개인적으로는 절대 좋아질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 지입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냐면은 일단 권리금에 대해서 요즘에는 계약서 위스탁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어요. 그리고 권리금, 그다음에 그 보증금 다 부가세 별도예요. 그다음에 그 행정수수료, 이제 말 그대로 월세겠죠? 월세도 다 부가세 별도로 줬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락을 시킨 데들이 세무조사 대상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뭐 말 그대로 나라에서 세금 더 내라, 니들이 사기치든 말든, 이런 식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직영 물류가 되면 앞으로 그 직영 물류에서는 갑질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무조건 갑질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지위를 주는 화주 또는 지위를 받아서 내가 그 기사님들한테 뿌려주는 건데, 과연 그쪽에서 물류회사에서 사기를 안 칠까요? 사기는 안 치겠죠. 합법적으로 사기를 치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리금에 대해서 매출 자료 3천짜리 찍고, 부가세 별도로 끊으실 거면은 이제 이거 부가세 끊으실 건 부가세 별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입사기 칠 때 보면 부가세 별도에서 계약서는 그렇게 쓰고 계산서를 또 안 끊어줘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끊어주려고. 요렇게 사기를 치는 물류회사들이 진짜 많아요. 뭐 제가 앞전 영상들 보면은 지입 사기로 해서 그렇게 영상을 올린 것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앞에서 계약서는 합법적으로 써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돼서야 계산서 끊어주고 그때 돼서 번호판 달아주려고 하고, 요런 식으로 사기를 치거든요. 왜냐면 번호판 달아주고 위스탁 계약서 쓰고 계약 기간이 생기면은 어찌됐든 그 기간 안에는 계약이 형성이 돼 있는 거니까 계속 이어져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직영 물류가 돼버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물류비 더 떨어지지, 그 다음에 그 물류 일 하면서 돈은 돈대로 다 줬으니까 일 못하면은 또 돈은 돈대로 다 날라가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법이 개정이 됐다 하면 직영 물류를 돌렸던 곳은 진짜 아마 날개를 달고 더 사기를 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뭐 진짜 말 그대로 지입 번호판 해서 그냥 내가 번호판 바꿔서 내가 콜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나라에서 봤을 때 편법이다, 그리고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번호판이 회수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택배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택배 일밖에 못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직영 번호판이 그런 거예요. 그 일밖에 못 해요. 만약에 다른 일 했다 걸리면 번호판이 회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권리금 일자리가 3,000을 줬지, 그다음에 보증금으로 500만 원 줬지, 월 납입금 23만 원씩 줬는데 갑자기 번호판 회수해 간대요, 나라에서. 왜? 직영 일 안 하고 다른 일 했으니까. 말 그대로 직영 번호판, 직영 번호판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번호판을 회수하게 되면은 내가 앉은 자리에서 번호판 다 뜯기지. 취등록세는 또 취등록세로 발생하기, 자가용 번호판에 내려가줘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분명히 법이 바뀐다고 하면. 물류회사가 자본이 어마어마해요.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분명히 사기를 쳤으면 더 쳤지 사기를 들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편법 써서 편법 쓰고 어떻게든 싸게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잘못하면은 돈 벌려고 돈을 까먹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스탁 계약 기간에서 권리금 3천만 원 달라고 했던 물류회사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단 물류 사기 치는 데들은 신규 노선으로 해서 신규 물류회사들이 그런 사기들 진짜 많이 쳐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사기를 당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경기도 파주에서 치킨집 8개다 10개 정도 물건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신규 노선이 생겼으니까 여기로 권리금 3천만 원을 주고 들어가라. 신규 노선인데 왜 권리금 3천만 원을 줘요? 신규 노선에 권리금 3천 주고 위스탁 계약 기간이 1년인 거예요. 앞에 영상 꼭 한번 봐보세요. 그 위스탁 계약 기간을 1년을 적어놓고 보증금을 이제 권리금 자리세를 3천만 원을 받고 또 번호판비 500만 원 따로 별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시작을 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예를 들어서 15년씩이나 17년씩 20만 킬로 탄 거를 차고 일자리까지 포함해서 2,500, 3,000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당장에 300에서 400 정도 실수령을 하는데 계약 기간이 1년이잖아요. 1년 지나고 나면 그 돈 다 날아가는 돈이거든요. 만약에 1년 뒤에 별일 없으면 그 자동 연장 된다라고 또 명시를 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류 사기 치는 사람들은 별의별 사기를 다 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물류 번호판 공짜로 받을 수 있겠다, 난 물류 번호판 공짜로 받아서 일해봐야지, 이렇게 좀 안일하게 좀 편법 써서 창업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런 분들 진짜 물류회사에서 사기당하기 제일 좋으신 분들이에요. 물류 지입일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그냥 공짜로 번호판 누가 준다 한다, 이거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공짜로 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공짜로 받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분명히 앞에서 제가 얘기해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또 전기차도 무료는 안 와줬지만 실제로 내가 그 업을, 말 그대로 전기차는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혜택을 잠깐 준 거였고, 실제로 해보니까 그 일이 일하는 것만큼 못 벌어가니까 차량이랑 번호판이랑 다 반납해버린 경우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 중에서 한두 분, 여러 분 정도는 또 잘하시는 분들은 전기차로 무료로 받아서 잘하시는 분들은 또 잘하시지만, 그 외로 잘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 1%인 거고, 100명 중에 1명이 잘하는 거예요. 20, 30명 과연 그 중에 99명은 다 만족하실까요? 절대 만족 못 하거든요. 100명 중에 80명이 마음에 들어 하신다. 그분들은 무료로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일 관두게 되면 다시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나라에서는 분명히 양도양수는 안 되되 이거는 무료로 나눠줄게. 그리고 또 누군가 또 그 얘기 하시더라고. 편법으로 양도양수 할 수 있다. 절대 못해요. 번호판 무료로 받은 거 절대로 어떻게 편법 써서 뒷거래로 해서 번호판 양도양수 할 수 있다? 절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만약에 거래를 한다고 치면은 차하고 번호판 통째로 양수인한테 그냥 빌려주는 거, 빌려주는 거. 돈 주고 그냥 빌려 가서 쓰는 거예요. 나중에 빌려준 사람도 과속딱지 나오고 뭐하고 하면은 문제 생기면 또 본인이, 양도인이 책임지는 거고, 양수인은 그냥 그대로 그냥 3자 명의로 해서 그냥 그 차 쓰는 거고. 그게 무슨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보험 처리도 제대로 못 받지. 세무조사 만약에 매출이 많이 찍혀가지고 세무 털리면은 양도인 입장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무료로 번호판 받은 사람이 자동차만 사서 다른 사간 사람한테 그냥 말 그대로 내 명의 빌려주고 그 차 빌려준 건데, 그 사람이 매출이 많이 생겨서 나중에 세무조사 세금 폭탄 맞으면은 그거 다 본인이 낼 거냐고 하면 내가 그거 왜 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명의는 다 내 거고 매출은 다 내 앞으로 잡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세금 같은 거 다 내가 본인이 물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말 그대로 차 그냥 공짜로 받았던 사람, 차 그냥 돈 주고 사갔던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왜? 내 게 아니니까, 명의로 내 거 아닌데 내가 세금 왜 내야 돼? 그 양도인한테 다 던져버리고 본인이 다 그냥 번 돈 그대로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생기면은 차 버려버리고, 이미 차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뒷거래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뭐든지 정상적으로 해야지, 편법 써서 어떻게든 싸게 해보겠다, 어떻게든 뭐 돈 안 쓰고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시세 대비 싸게는 살 수 있죠. 뭐 1, 200 정도나 뭐 시기가 좋았을 때는 뭐 500까지도 싸게 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무료로 되길 바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창업을 하실 거면 하시고, 뭐 번호판까지 더 떨어지길 기다리셨다가 하시겠다면 그때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지입 번호판이라고 무조건 그냥 주는 거 아니니까 그 일이 쉬울 거다, 잘 될 거라, 돈 많이 벌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 운수업 하시는 분들이랑 상담도 정말 많이 해봐드렸고, 그 운수업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눠보고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입회사 진짜 물론 정직하게 일하시는 곳도 분명히 많아요. 있어요. 정직하게 기사님들 고생 노고에 대한 인정도 해주고, 어쨌든 복지에 대해서도 괜찮게 해주는 물류회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아닌 데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런 거 조금 참고하시고, 편법 써서 어떻게든 무료로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좀 잘못된 생각이니까, 혹시나 문수업 창업하신다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마시길 저는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올린 거고, 이 외로 운수업 창업이나 개인용달, 개별 화물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에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제가 진심을 다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준원이었습니다.